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어제장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 2600선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2600선을 지지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무뎌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그리 적극적이진 않은 모습이었죠. 외국인이 장중에 팔자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에서 팔자세 보였습니다. 전선과 전력 관련주들의 강세는 눈에 띄었지만 미국 IRA 세액공제가 조기에 폐지될 수 있다는 소식에 LG에너지솔루션이 4% 이상의 내림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면요. 강하게 장 초반 출발을 했었는데요.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눈에 띄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역시나 약세를 보였는데 에코브로피엠 5%대 그리고 에코프로가 무려 6%대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강세를 불어넣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쉼없이 올라와 줬었죠.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만회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6거래일간의 상승 후 멈추고 오늘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M7 종목들이 오늘은 숨고르기가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알파벳이 1.5%대, 아마존과 애플이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뚜렷한 반등의 모멘텀 없이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던 뉴욕 증시.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장전에 미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일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 2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체크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미리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께서 방송 이후에도 다양한 전략들 함께 챙겨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강지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무디스발 충격에도 전날 뉴욕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죠. 이에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한 탓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럼 어제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6% 소폭 내리면서 2600선을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0.25% 오르면서 715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기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홀로 1,14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728억 원 팔자 포지션,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2가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일본에서 쌀값이 크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쌀이 일본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남, 강원 등 국내 다양한 지역의 쌀이 일본의 대형마트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아서 연말까지 이 수출 물량이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올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국내 쌀 재고 소진과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일본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시죠. 정부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나섭니다. 이 반도체는 스마트폰 등 기기에 탑재되며 스스로 AI 추론 연산이 가능한데요.
자동차와 가전, 또 로봇과 방산 등 이 4대 분야의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요 맞춤형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피지컬 AI 시대를 이끌 주인공들을 키우겠다는 밝혔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로 더 향상될 우리 반도체 업계의 향후 성장세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부터 살펴보시죠. 반도체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AI 생태계 주도 역할을 강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소식에 삼성전자는 0.18% 소폭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1.3% 오르면서 2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날 전력기기 종목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죠.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7%대, LS일렉트릭도 8%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조기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삼성 SDI는 4.6% 크게 빠졌고 LG 에너지솔루션도 4.12% 내림세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주와 방산주도 모두 파란불 켜내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주까지 살펴보시죠. 최근 계속되는 증시 불확실성에도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금융주입니다. 밸류업 정책과 더불어서 조기 대선에 따른 정책 효과까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KB금융은 1.3% 오름세, 신한지주도 3.2% 빨간불 켰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파란불 켰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부정적인 재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하지만 오늘은 경계심이 짙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지수 보시면 다우지수는 0.27% 하락, 나스닥도 0.38% 내렸고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0.39% 일자리 파란불 켰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M7 종목들 하락했습니다. 먼저 구글의 알파벳은 현재 개발자 회의를 진행 중이죠.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요. 제미나이 2.5를 도입한 AI 검색 기능 AI 모드와 또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궁금한 내용을 인식하는 서치 다이브, 또 심층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딥서치 기능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날장에선 1.5%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달에 개발자 회의를 앞둔 애플과 또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도 1%대 가까이 밀렸습니다. 또 테슬라는 머스크 CEO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6월 말까지 계획대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죠. 이에 주가는 장중 4% 넘게 급등했지만 결국 0.5%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미증시와 국내 증시는 아직까진 주말 사이에 쏟아진 이슈를 모두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미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는 모멘텀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 남은 거래일까지는 매크로 지표에 더욱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한번 쉬어가는 느낌 나타났는데 오늘도 시장 전략 다양하게 미리 살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확인들을 하셨겠습니다만은 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했다고 한 그 이유를 본다면은 그냥 숨고르기라고 하죠. 재료가 없다 보니까 숨고르기다라는 그런 이유로 뭐 내렸다라고 다들 이제 기사화가 좀 됐습니다. 뭐 맞는 말입니다. 일단 뭐 주말 새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었죠. 미국의 그 신용 등급 강등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뭐 미국은 상당히 뭐 견조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뭐 타격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걸로 본다면 괜히 엊그제 왜 네. 우리 시장만 미국은 멀쩡한데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만 내렸는지 좀 뭔가 좀 불공평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 미국은 절대 뭐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이 미국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뭐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딱히 뭐 없습니다. 뭐 얼마든 있을 수 있는 등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그동안 내내 올라왔죠. 뭐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과정, 바닥에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쳤다가 올라오고, 저 어제 이거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음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뭐 추세 자체를 훼손시킬 만한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내내 뭐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좀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방향성을 그저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 자체만으로 우려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VIX죠.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라 불리는 이런 부분들도 아직 수치 자체가 20 미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 내에서도 그렇고 뭐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마도 시장의 관심은 또다시 관세 쪽으로 좀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그 영국과 뭐 합의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이슈를 제외하고는 사실 별다른 내용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지금 도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뭐 미국이 글쎄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만만하게 보는 듯한 그 뉘앙스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그 인도와 이제 어느 정도 빨리 뭐 순조롭게 미국이 원하는 그 결과를 내지 않겠느냐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인도도 그렇고 아직 뭐 별다른 진척 상황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불안 요인이라면은 불안 요인일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본다면은 글로벌 각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관세를 이거 우리나라한테만 정말 많이 물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그 돌아가는 걸 보면은 글로벌 각국들이 이제 예전에는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좀 저자세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자세들이 좀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뭐 90일 유예 뭐 이런 부분도 다 지나고, 또 중국과도 이제 90일 유예되는 이런 부분들, 또 115%가량 다들 낮춘 부분들, 좀 완화된 부분들은 물론 맞습니다만은 아직 미국 입장에서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시간은 이게 또 지나가겠죠. 그렇다면 또 다시 관세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상황으로 좀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뇌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네. 좀 맞을 것 같고, 더불어 본다면 트럼프가 또 이제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나온 기사들을 본다면은 9월 전에는 뭐 금리 인하 쉽지 않다. 아직까지도 뭐 물가 이거를 확인하고서 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발표된 CPI를 본다면은 연준이 원하는 2% 목표치를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관세로부터 이게 영향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달에 발표되는 것을 좀 확인하고서 그런 것들이 좀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아직까지 좀 무난한 이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언제든지 이 관세와 관련한 그 불안 요인은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다. 네, 언제든지 또 이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나오는 이슈들 면밀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시장이죠. 네,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이제 흘러가느냐의 이제 문제일 텐데 이거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수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어제 그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쪽에서 이제 매도를 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또 이제 다른 뭐 코스닥이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뭐 좀 대체로 이제 매수 우위를 나타냈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메이저로 하여금 또 수급 개선 조짐을 보였다라는 부분들에서 긍정의 무게를 둘 수가 있겠죠. 근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이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틀 정도는 이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일관성 없는 것들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시장 고질적 문제, 뭐 차별화, 양극화 이런 것들은 좀 여전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본다면은 그래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그 우상향의 수익률 그래프를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지수 자체를 견조할 겁니다. 네, 견조할 거예요. 크게 뭐 변동성이 크게 된다거나 이러지는 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차별화, 양극화라는 것이죠. 뭐 사실 요즘 시장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계속 그래왔듯 뭐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또 여기였다가 또 내일은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또 오늘 움직이고 또 부각되는 섹터라 하더라도 또 당일 이슈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수급 쏠림 현상들도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계속 그래왔습니다. 뭐 지난 4월부터 어찌 보면 지수가 좀 올라온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이 시장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딱히 주도 섹터라든지 주도 종목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일 이슈에 의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하고, 그러니까 개별주 순환 매장세가 지금 빠릅니다. 속도 빠른 개별주 순환 매장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별다른 뭐 시장 트렌드가 뭐 바뀌지 않는 상황이다라면은 오늘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미국 증시도 살짝 숨을 골랐겠다. 물론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이 혼조의 양상으로서 눈치 보기를 좀 그려긴 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딱히 바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슈에 의해서 또 이제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할 것이고 또 개별주 장세는 좀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거죠. 단기적인 관점.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단 관전 포인트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5 네, 이 부분들에서 젠슨 왕이 이런 피지컬 AI 얘기를 했죠.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뭐 AI 쪽을 뭐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고 또 피지컬 AI가 뭐겠습니까? 로봇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쪽이 오늘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양자 정확하게 그 미국 업체 이름은 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양자 업체가 뭐 상용화 이런 부분들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양자암호,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 또 어제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쪽 괜찮았죠. 실제로 그 미국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리비안을 비롯해서 그쪽 섹터들이 괜찮았습니다. 또 근데 그 홍콩에서 또 중국 업체가 또 상장을 하고 또 괜찮은 움직임들을 나타냈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이쪽에 또 지속성 여부,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로보택시 그 시험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들 섹터 뭐 자율주행 네,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물론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일 텐데 네,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를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내에서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AI 로봇 이런 쪽이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분위기 살펴주셨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도 미 시장은 견조했었죠. 어제장 3대 지수가 모두 약세 마감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 그리고 미 시장도 관세와 관련한 불안 요인으로 인해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 벌어지고 있죠. 환율이나 유가와 같은 변동성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별주 순환매 장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우리 국내 시장인데요. 최근에 컴퓨텍스 2025 관련해서 로봇 관련 또 양자 관련 섹터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섹터들까지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 다양하게 체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무엇인지 먼저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잇따라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 이어가는 K뷰티, 그중에서도 화장품 첫 번째 이슈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슈들부터 살펴주시죠. 네, 섹터 자체의 그 이슈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모멘텀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맞습니다. 뭐 관련 섹터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동력이고 못해도 종목들 안 밀려요. 예, 안 밀리게끔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섹터 내에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우리에게 충분한 그 매매 팁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섹터 자체의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한다면은 못해도 뭐 손해볼 일은 그런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일단 뭐 보시게 되면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거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K뷰티가 지금 효자라고 합니다. 침체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쏟아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 우리 국내 업체들 계속적으로 호실적들을 나타내고 있고 최대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닌가 싶은데 상당히 그 K뷰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해외에서 정말 열광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각 업체들 신제품 출시라든지 해외 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너무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최대 실적을 이런 경신행진은 아마도 앞으로도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일본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뭐 수입 화장품 시장이 K뷰티 12분기 연속으로 지금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뭐 점유율 자체만 보면은 이번에 32.6%를 우리나라가 지금 기록을 좀 했다라고 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말씀드렸던 12분기였어. 이게 말이 12분기지 이거 어마어마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시장 트렌드는 또 우리나라 그 섹터 많은 sek터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화장품 섹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금액으로만 보면은 한 360억 엔이 좀 넘을 겁니다. 그러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3,500억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일본 내에서 22% 증가 앞으로도 더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쪽 섹터 종목들을 꼭 봐야지 되는 그 이유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좀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네,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1위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뭐 화장품 하면은 이 프랑스고 또 이제 프랑스가 이 미국에서 1위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좀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뭐 우리나라 K뷰티가 이 프랑스를 좀 제쳤다라는 내용들은 이미 기사화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좀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아닌가 판단이 좀 되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을 집중 조명을 하고 또 할리우드 스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그 화장품을 계속 소개하는 일들이 좀 많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더 공실력을 좀 얻는 이런 케이스들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큰 손입니다. 뭐 중국하면 또 이제 한알령 해제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 빠르면은 한 3분기부터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뭐 중국에 대해서 단체 관광에 대해서 뭐 비자 면제 또 중국도 우리나라 비자 면제와 또 체류 기간을 뭐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알령이 해제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뭐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건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이슈들 지속돼 왔고 지속되고 있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관련 종목들은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목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조금 약간 순환매가 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다라면은 여러분들 관심 두어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인데 LNC 바이오라든지 뭐 CNC 인터내셔널 또 실리콘투 이 종목 물론 이제 친숙한 종목일 수도 있고
좀 약간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들 종목들이 이미 앞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서 이들 종목들을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이런 모습들이죠. 자, 네, LNC 바이오의 그 모습입니다. 최근에 뭐 지난 저 멀리도 안 가고요.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관련 섹터에 이슈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또 시장 전체적인 반등과 함께 4월부터 지금 어느 정도 네, 완만하게나마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입니다. 뭐 다른 뭐 관련주에 비해서는 약간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어제서부터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변동성을 확대가 되면서 직전 고점 라인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 고점대도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죠. 이 정도의 그 기세라면은 아마 그 올해 그 1월 달에 형성이 됐었던 이 고점대까지는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나마. 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외국인 긍정적인 동향이죠. 기관 역시 긍정적인 동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메이저로 하여금 또 수급도 뒷받침되니 어제의 그 상승 또 주가 레벨업에 대한 이런 신뢰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공식이에요.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좀 조정을 이용해서 좀 눌림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한다라는 전략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음봉을 공략한다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임하면은 좀 더 좋은 가격에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LNC 바이오 첫 번째 종목을 살펴봤고요. 또 CS 인터내셔널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바닥입니다. 보시면은 언제입니까? 지난해 뭐 중국 시장 축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서부터 지난해 2분기부터 내내 조정이었단 말이죠. 화장품이. 맞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부터 지금 내내 내렸어요. 올해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딱히 방향이 없죠. 오히려 바닥에서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인데 이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못해도 박스권 상단의 가격까지는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만약에 또 이제 이 과정을 좀 넘어서게 된다라면은 역시나 주가 레벨업, 주가 턴어라운드 충분히 가능하겠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메이저로 하여금 개선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제 상승 과정에서 규모 항동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살짝 유입이 됐다라는 것은 그래도 입질성 매수에 이어서 좀 더 본격적인 물량들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뭐 마지막 종목 뭐 실리콘투입니다. 이 종목이야 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지난 3월 바닥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 저점들 계속 좀 높이고 있습니다. 우상향의 추세가 단기적으로나마 형성이 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지금의 그 기세대로라면은 지난해 2분기에 형성됐었던 이 고점대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뭐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판단을 좀 해봅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나 뭐 외국인 비교적 들어오는 부분들이죠. 기관 역시 들어옵니다. 또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이라든지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이라든지 먼저 그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마도 이 화장품 쪽 물론 이제 LNC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 종목들도 포함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일단은 언급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뭐 음봉을 공략해도 좋고 그러니까 저점만 여러분들 잘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왕 방송에서 언급드렸기 때문에 이들 종목 좋은 가격, 이 타이밍을 잘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파스통신망에 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를 통해 분명히 충분한 팁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K뷰티의 영향력 어마무시합니다. 관련주들 3가지 살펴주셨는데요. 3가지 종목이 좋은 가격에서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까지 알려주시겠다고 하니까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잡아주신 3종목 특별히 순환매도는 가운데서 바닥에서 고개 들고 있는 종목들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지금 장대 양봉 나온 종목들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앞으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 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팍스통신망에서 마스터님의 K뷰티 화장품에 대한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2번째 이슈 원자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관련 이슈부터 살펴주시죠. 원전 쪽 요즘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아시죠? 한 달 전부터 저는 원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 네,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정말 강하더라고요. 네, 저점에서 정말 잘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충분한 매매 팁을 얻으신 분들이라면은 역시나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좀 얻고 계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섹터 자체의 이슈가 지속돼 왔고 지속되고 있다라면 앞으로도 지속되겠죠. 그러니까 지속될 이슈 이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일단 원전 섹터 최근에 계속적으로 또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체코와 관련해서 뭐 우리 한수원의 경쟁사 프랑스 업체죠. 진정을 넣었다. 근데 이 진정 기각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또 이제 체코 정부가 또 이제 그래요. 이 법원이 또 중지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네. 네, 또 이제 그거를 항고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이제 상황을 주시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만은 일단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탈원전.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입니다. 탈원전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어제 관련 이슈가 나왔죠. 이 프랑스를 반대하지 않겠대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급으로 취급해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독일은 그걸 반대해 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입장을 선회해서 알았어, 존중해 줄게 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유럽이 이 원전 복귀로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것인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AI 시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됐죠. 뭐 전력 수요 폭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규모 정전 사태도 겪은 이런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 여전하죠. 또 러시아 가스에 뭐라고 할까요? 의존해 왔던 유럽 각국들 직격탄을 맞은 이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만한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뭐 최근에 이거 체코 관련 노이즈도 있습니다만은 체코를 제외하고 놓고 보더라도 사실 대만 어떻습니까? 네. 가동기간 20년을 연장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10기가와트 원전을 5년 내에 일단 계약을 목표로 지금 추진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실에서 한수원을 포함해서 4곳 후보군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 베트남 이쪽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그 수주 얻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원전 섹터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관련 섹터들, 이슈들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전부터 물론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또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부분 체크를 해봐야겠죠. 왜? 대장주니까. 그리고 우리 기술 또 우진엔텍 일단 이 정도를 선정했는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걸 선정하는 이유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께 애초에 원전 섹터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눈여겨 보시자 공략 대상으로 삼자 했던 게 바로 이런 지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와 비교하면 많이 올랐죠. 근데 그럼에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공략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선행 지표를 삼자라는 거예요. 얘가 정말 이 위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꺾여버리면은 일단은 다른 관련주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네. 네. 하지만 뭐 약간은 흔들릴 수 있어도 계속 안 내려오는 상황이라면은 다른 관련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접근 가능한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선행지표 안 내려옵니다. 네, 뭐 5일선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켜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니까 그런 용도로 좀 활용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기술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부담이 없을 거예요. 뭐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2분기 정도서부터였죠. 3분기 정도부터 내내 제한된 등락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점들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우하향의 추세를 나타냈습니다만 최근에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시그널을 지금 발생했단 말이죠. 또 최근의 움직임을 놓고 보더라도 이 과정이 추세를 전환하는 과정이었다면 또 고점을 좀 넘어가고 있죠.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눌림,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충분히 우리가 임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또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이야 또 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제 말씀을 드렸었느냐 이런 시점이었어요. 역시나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죠. 역시나 그 바닥을 닫고서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정도의 그 흐름이라면은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나 눌림을 이용해서 공략 대상으로 삼아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종목까지 한번 언급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개장 전 이슈는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최근에 섹터 자체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마스터님께서 한 달 전부터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은 이미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 우진엔텍까지 살펴주셨는데요. 먼저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흐름 나타났었죠. 강조하셨던 구간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지금 공략하자는 게 아니라 선행 지표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주시면서 앞으로 이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선행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우리기술과 우진엔텍도 조정 이용한 공략 이용해서 함께 공략 가능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오래전부터 강조하셨던 원전 관련주들인 만큼 함께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지금부터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원전 관련주들 다양한 공략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강보합권 이상에서 움직이면서 2617선 지나가고요. 코스닥도 722선까지 1% 가깝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그리고 어제 많이 내렸던 LG에너지솔루션도 다시 한번 힘차게 움직이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 가깝게 그리고 휴젤 5%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12종목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현재 개인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개인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코스닥에서 소폭 담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현재 개장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네. 추이를 봐야지 되는 것이 좀 맞는데 현재 단순히 현재의 흐름만을 놓고 본다면은 그 니파 바이러스죠. 최근에 부각된 이런 부분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셀리드라든지 뭐 수젠텍, 뭐 진단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응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더불어 본다면은 뭐 AP 위성 이런 종목들이 보입니다. AP 위성과 뭐 루미르 이런 종목들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런 이슈가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 그 트럼프가 우주 방어 시스템을 뭐 구축한다 이런 내용들이 살짝 흘려가면서 지금 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 본다면은 현재 시장 시작 이후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야금야금하면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장 시작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시간대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그 수급을 본다면은 좀 여의치가 않죠. 어제와는 또 다릅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어제 현물 쪽에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역시 지금 살짝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기관이 코스닥에서 매수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메이저들은 매도 우위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특히 이제 외국인, 우리 시장에서 그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수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일단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옵션 쪽에서 본다면은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위로 가면 갈수록 이익이 되는 시장인 것이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손실이 되는 시장인 것이고 오른쪽은 지수 플러스 왼쪽은 지수 마이너스. 이게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콜옵션을 매수합니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또 이제 풋옵션을 이제 매도해요. 이게 뭐냐? 이걸 합성하게 되면 또 이렇게 그려지게 된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물론 이제 이대로 된다라고 100%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체만 놓고 본다면 시장이 오른쪽으로 가서 플러스가 되면 다시 한번 오르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구조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좀 손해가 커지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 본다면 그래도 시장은 좀 버틸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건 앞서서 미국 증시 말씀을 브리핑을 좀 드리면서도 지수 자체는 견조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도 지금 그렇게 좀 흘러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코스피 지수 일봉을 본다면은 버팁니다. 네. 일단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는 우호적이에요.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커지지 않죠. 이건 뭐 미국 증시 브리핑하면서 또 우리 시장 어제 기준으로 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다 예상을 했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딱히 이런 부분들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말씀드렸듯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죠. 예상했던 대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가 판단이죠. 또 긍정적입니다. 외국인 매도였다가 다시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 일단 긍정적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이죠. 지금 뭐 화이자, 엠폭스 다 그쪽입니다. 뭐 니파 바이러스 그쪽과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어떤 섹터가 또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를 하면서 좀 매매에 좀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살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나쁘진 않은데요. 수급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게도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로 코스피에서 돌아선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또 니파 바이러스 관련주들 그리고 또 위성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 하나하나 또 시장의 흐름 살펴주시면서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이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어떤 테마에서 만나볼까요? 네, 로봇 쪽에서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역시나 이슈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우리에게 매매 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뭐 이슈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쪽을 뭐 국가 첨단 기술로 지금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관련 섹터들 당연히 눈여겨 봐야겠죠.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뭐 투자 확대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대표 종목도 종목입니다만 좀 가벼운 종목들도 뭐 탄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도 그럴 법한 게 사실 그렇습니다. 뭐 10년 내 물론 이제 로봇 분야 파생되는 모든 산업이 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뭐 10년 내에 8경이라고 하니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국가적으로도 좀 키워야 산업인 것이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봇이다라고 여러분께 판단하시면 좀 될 것 같고 또 어제 현대차 쪽에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이 로보틱스의 상표권을 전방위적으로 6개의 산업에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또 이제 다른 로봇 사업을 좀 더 다각도로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얼마 전에 삼성 관련 M&A 이슈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새로운 이슈가 아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며 몇몇 개의 스타트업들의 투자들을 계속적으로 뭐 단행을 해왔던 부분입니다만은 근데 또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번에 또 이제 빅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거는 뭐 이거와 같은 이 이슈와 이 이슈 같은 뭐 비슷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넘겨가도록 하겠고요.
말씀에 또 이 휴머노이드 전쟁, LG도 지금 참전한다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는 뭐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뿐만 아닙니다. GS, 뭐 포스코 할 것 없이 국내 이름 있는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들의 뭐 납품을 하는 업체들도 있겠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또 가벼운 종목들은 더 탄력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섹터 자체에 이건 옛날에 나왔었던 기사가 아니라 바로 어제예요. 어제서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이런 기사들이다 보니까 지속되고 있는 이슈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그 섹터 자체의 상승 모멘텀은 차고 넘친다. 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여기에서도 종목을 뭐 선정을 해야죠. 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사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아시는 분들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 텐데, 네, 지능형 로봇 청소기 업체입니다. 역시나 앞서 살펴봤듯이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모멘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을 박차를 가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이 SK 계열 그 대기업과 이 자율주행부 AI 로봇 그 자율주행부와 관련해서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기술력 강화는 물론이고 또 이쪽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부분들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앞서 이 컴텍스 2025를 말씀을 드리면서 젠슨 왕이 뭐 피지컬 AI를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자율주행,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AI 로봇에 들어가는 그 칩들이란 말이죠. 아마도 이 종목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 종목이 아닌가 여겨지기 때문에 이 종목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주봉의 흐름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지난해 상반기까지 강한 탄력을 나타내다가 다 내려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로봇 섹터의 그 이슈들, 모멘텀적인 부분 차고 넘친다는 건 또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음봉이 나온다거나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반드시 여러분께서 해놓는다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팍스통신망에 오셔서 제가 방송 끝나고 공개를 할 테니까 오셔서 충분히 그 팁을 얻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은 로봇 관련주로 만나봤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을 했죠. 10년 내 무려 8경에 달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모멘텀은 충분한 가운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한 힌트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능형 로봇 청소기 업체죠. 섹터 전반적인 긍정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요.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까지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이렇게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력도 강화하고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을 했죠.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 급등이 나왔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잡아본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이 종목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훈풍 로봇 관련 섹터에 불어들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이후에 마스터님께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카메라 꺼내셔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모든 힌트들,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